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세법 18번째 시간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그리고 비과세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납세 절차 및 납세지, 납세 절차에 의의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거주자의 가처분 소득이 있을 때 세액을 징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세수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예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예, 저희가 공인중개사 우리 이 세법 시험 범위 5개의 그 법 중에서 예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는 건 이제 이거 하나죠. 양도소득세. 원래 소득세가 한 해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죠. 다음 해 5월에 걷잖아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올해에 3월 27일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은 너무 세금을 너무 오래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정신고제도가 있는 거고, 이 3월 27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명칭이 예정신고라고 하는데,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수의 조기 확보를 위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양도한 사람은 지금 돈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집을 팔고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돈 있을 때 세금 얼른 걷어야 되는 그런 거겠죠. 국가로 보면. 그래서 예정신고제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 거소지,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아니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그 소득이 발생한 장소죠.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사업장 소재지나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거주자는 주소지에 이제 세무서가 되겠죠. 거기다가 내는 거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과세 표준 예정 신고와 자진 납부 보겠습니다. 예정 신고,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예정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돼요. 무조건. 하지 않으면 이제 가산세가 붙습니다. 하더라도 감면은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예정신고 의무자는 과세대상 자산, 파생상품은 빼놔봐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예정신고 의무자이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 예정신고 기한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죠.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계약을 했다면, 만약에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 먼저 청산했다면 이 청산보다도 허가일이 중요하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예정신고 기한이 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거는 3개월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확정신고. 예정신고가 아니라 이제는 확정신고인데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확정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는 절차를 확정신고라고 하는데,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어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어도 적용한다. 예정신고를 한 자는 이제 예정신고가 바로 전에 있었죠.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연히 안 하겠죠.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되고, 확정신고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거주자의 사망 시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사망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엔 상속자가 이 나머지 일을 처리해야 될 거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가 확정신고 기한이 되고,
국외 이주 목적으로 한다면 출국일 전날까지 세금은 마무리해야 됩니다. 출국날 가서 뭐 세금 때문에 출국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말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출국일 전날까지 해서 세금을 다 완료하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아니면 과소신고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건 이제 제가 여러 번 세법에서 벌써 한 2번, 3번 정도는 포스팅에 올렸던 것 같은데, 무신고 가산세는 20%죠. 그리고 과소신고는 10%입니다. 만약에 고의라든지 부정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40%로 올라가죠. 예, 일반 이제 무신고다 그러면 20%, 과소신고다 그러면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마감일까지 안 내면 미납 혹은 과소납부분 세액 안 낸 그 금액 곱하기 지연 일수, 며칠을 미뤘는가, 지연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입니다.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 이렇게 되고, 가산세 이중부과 배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다시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예정신고에 가산세가 붙어서 나가게 됩니다. 확정신고를 만약에 했다면 가산세를 감면받기는 해요. 다시 말해서 예정신고 안 했어요. 그래서 가산세 붙었어요. 붙었는데 확정신고를 했다면 그 붙은 가산세에 대해서 예정신고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겠죠. 그러니까 그것의 50% 절반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0%를 감면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양도소득세는 분납 가능하죠. 분할납부. 분할납부의 요건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게 해줬죠.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모두에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 모두 가능하고, 한도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한다. 2,000만 원이 초과라면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 또는 확정, 그 신고 기한까지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계속 외워도 잘 안 외워지는 부분입니다. 되게 어렵고, 여러 영상을 찾아봐도 이렇게 한눈에 쏙 들어오게 정리를 해주신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어려운데, 일단 하나씩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원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에는 파산 선고의 처분, 파산 선고로 인해서 부동산을 처분한다. 그때 비과세인 거죠. 다음으로 농지의 교환 및 분합. 다음에 기역, 니은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고요. 교환 또는 분합이라는 것은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큰 쪽에 4분의 1 이하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둘 토지 가액의 차가 큰 쪽에, 비싼 쪽에 4분의 1 이하여야 교환, 분합, 이 비과세의 요건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고, 교환 또는 분합의 사유도 있어요. 사유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분합, 아니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분합, 아니면 농어촌 정비 등으로 인한 교환, 분합. 이 세 개는 그냥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냥 뭐 국가나 공공의 사업 같은 거죠. 농어촌 정비를 농사 짓는 농부 개인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농어촌 정비라든지 이건 다 이제 공공의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인 거고, 이제 개인적인 사정은 아마 4번일 건데,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이거인데, 단지 또 이제 붙어요. 조건이.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이제 교환했어요. 교환했을 때 그 교환해서 받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여야 된다. 되게 까다롭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 실제 농사 짓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황은 뭐 제가 잘 모르죠. 하지만
이런 또 조건이 있어요.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그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여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교환하는 농지에는 비과세가 되죠. 근데 이 3년 경작이라는 이 3년 이것에 특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새로운 농지 취득 후에 3년 이내에 수용이 됐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 조건을 다시 또 벗어나는 거고요. 새로운 농지 취득 후에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계속 경작을 한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농지를 내가 이어받으면서 계속 경작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계속 경작을 한다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작한 그 기간까지를 다 더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3년은 뭐 당연히 넘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길어진다는 뜻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두 개가 3년 경작 기간에 또 특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가 제외되는 비과세가 아닌 농지들도 있습니다.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년이 지나면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지역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시 뭐 땅값이 비싸졌다는 뜻인 것 같아요. 다음에 환지 예정지로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예, 환지 예정지로 지정됐을 때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비과세는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보상의 면적이 감소되었다. 그럴 때 면적이 감소되면 그 감소된 만큼 그 조정금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그때 그 받는 돈은 비과세입니다. 그때 받는 돈은 비과세이다. 면적이 감소돼서. 다음에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이제 이것은 이제 할 말이 많아지죠.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라면 무조건 비과세다. 그러면 되게 할 말이 없을 건데 이제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뒤에. 자,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다시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게 비과세이고 1세대가 한 개만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입주권도 하나만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비과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소득 보겠습니다. 1세대의 범위, 먼저 1세대의 범위 보자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배우자,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직계 존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 그쵸?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의 형제 자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이고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당의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자. 30세가 이상이어서 독립돼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1세대 1주택이라는 거죠. 1세대가 들어간다는 거죠. 배우자가 없어도.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을 가지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때는 미성년자는 안 되죠. 이때는 미성년자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가능하고, 미성년자라면 혼인했으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사고 등으로 가족이 없다거나 뭐 고아라든지 이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주택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주택의 범위.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이라고 봅니다.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주택에 딸린 토지의 면적은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도시지역이라면 5배, 까지를 주택에 딸린 것으로 한다.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도시지역은 5배가 주택에 딸린 것으로 본다. 주택의 판단, 겸용주택, 상가랑 주택이 같이 있는, 한 건물에 같이 있는 그런 겸용주택이라면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지만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한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주택이라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을 분할했다거나 아니면 딸린 토지만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비과세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주택을 분할했다거나 딸린 토지만, 그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에서 빠지는 거겠죠. 다음에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요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되게 까다롭죠. 일반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누어서 달라지는 거죠. 일반 지역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거주기간은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반 지역이라면 보유기간 2년만 따집니다. 보유기간 2년. 이래야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죠. 1세대 1주택이면서 일반 지역이면서 보유기간 2년 이렇게 돼야 비과세가 되는 거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보유기간 2년에다가 거주기간 2년 각각 이상입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이 거주기간 2년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보유 중 해제된 경우에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그래야 양도시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기간 2년 이 조건을 여전히 만족해야 된다 이거죠. 중간에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이제 취득이고 이때가 이제 양도라고 할 때 보유 중에 해제됐다는 거는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 내라는 거겠죠. 이때는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여기서는 지금 해제가 되었다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게 되었지만 취득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이 거주기간 2년 이것을 조건을 붙여야 충족시켜야 비과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취득 시점이 중요하다. 그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거주기간 2년까지 만족시켜야 한다. 얘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유기간에 예외가 있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기간 2년 보유해야 한다. 이 제한이 없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에 관계없이 몇 년 보유했냐는 관계없는 거죠. 여기서 지금 세대원 전원이 거주 5년,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렇다면, 그러니까 임대주택에서 이렇게 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보유기간 2년 제한 그거 안 쳐준다, 안 해도 된다,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협의 매수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고요.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다, 이민 등 1년 이상 거주 사유로 인해서 해외로 출국하면서 여전히 조건이 있습니다. 출국하면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여기까지 만족시켜야 보유기간 제한이 없는 그런 거로 비과세가 되는 거고, 1년 이상 거주 사유로 출국해서 2년 이내에 양도. 다음에 역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출국일로부터 또 역시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유기간 제한 없고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때 근무상의 형편은 그 사유에 들어가고요. 사업상의 사유는 그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상의 사유로 우리 가족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갔다. 그런데 보유기간 제한은 봐주세요.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보유기간 2년은 요거는 채워야 되는 겁니다. 사업상은. 근무상의 형편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보유기간 변경사항, 이것도 이제 그 개정이기 때문에 빨간 글씨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2010년 ABC 주택을 양수했다. 2010년에 여기에서 ABC를 다 샀어요. 모두 샀어요. 그 다음에 2015년에 A주택을 양도했어요. 15년에 A주택 양도. 그 다음에 2017년엔 B주택을 양도했습니다. 17년에 B주택 양도. 2018년에 C주택을 양도하려고 했어요. 이제 여기에요. 이 시점이에요. 18년에 C주택을 양도하려고 할 때 이 C는 이때 샀기 때문에 이게 8년인데 8년으로 쳐주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C주택에 대해서 8년 보유를 주장할 수 없다.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 모두 양도했잖아요. 하나 팔고 모두 양도했죠. 양도한 후에 1주택, 마지막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말하거든요. 이거. 얘를 이제 해서 팔아치우고, 이때 이제 이 시점 이후로는 C 1주택인 거잖아요. 이때부터 보유기간 2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1년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해서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거주기간 예외는 화면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2년을 거주해야 한다 하는 그 거주기간의 예외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죠. 그러니까는 저기 사업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거를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라면 거주기간 2년 그거를 이제 면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또 있습니다. 조건이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그 이후에 취득했다면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거주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강의 들으면서 상상해 보니까 되게 좀 웃기더라고요. 이게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끝나면 자기가 들어가서 2년을 살아야 비과세가 된다고 하니 이거 참. 아무튼 2019년 12월 17일 이후로는 거주해야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이제 그것이 아니라면 임대사업자들은 거주기간 2년 거주 그것을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 전에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 전에 계약했다. 그러면 이제 뭐 프리하겠죠. 그렇게 되면 거주기간의 예외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먼저 원래 있던 주택,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경과 후에 대체주택 B를 이제 구입했다면은 이제 반드시 팔아야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죠. 그걸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2개나 들어가요. 2개. 자, 3년 이내에 팔면 되는데 만약에 A, B가 모두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이건 2020년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3년이기도 하지만 조정대상이면 2년이다. 이렇게 외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게 2020년이고 2021년에는 2년도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1년 이내 매도도 해야 되고 전입까지 완료시켜야. 전입까지 완료시켜야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이제 특례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주택은 또 9주택, 먼저 번 주택을 매도해야 해당됩니다. 조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모두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A를 사서 보유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B를 샀고 그때 이제 뭐 조정이 아니라면 3년 이내에 먼저 번 주택을 매도해야 되고 조정 대상이라면 2년 이내에 아니면 이제 2021년 최근에 이제 뭐 매도를 한다면 1년 이내에 매도하고 전입까지 완료해야 일시적 2주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고요. 예외를 보자면 법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는 5년 내에 매도를 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이제 봐주는 것 같아요. 5년 이내 매도해도 된다. 법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5년 내 매도 허가하고 수도권에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질병의 요양 같은 그런 이유로 지방에 집을 산 다음에 사유가 해소됐어요. 이거는 뭐 병이 다 나았다거나 사유가 해소됐으면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 수도권 밖으로. 다시 말해서 수도권 집을 판다는 거죠. 3년 내에 수도권 집을 팔면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입니다. 하나를 보유하고 있을 때 두 번째 B를 이제 상속받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을 때 상속 개시일 당시 별도 세대여야 하고요. 자기가 가진 A를 팔아야 비과세 됩니다. 받은 거 말고 원래 가지고 있던 거를 팔아야 비과세 됩니다. 단 몇 년 내에 매도해야 한다.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몇 년 내 매도 조건은 없고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팔아야 비과세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라면
A를 보유하고 있는데 B주택의 소유자와 혼인을 했다. 그러면 A나 B나 아무거나 팔아도 되는데 5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5년 내에 아무거나 매도 가능. 만약에 B를 매도하는데 뭐 그 B주택을 19년에 구입하고 20년에 매도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2년 거주 요건까지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만족시켜야 한다. 예,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2년 보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2년 거주 이것까지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를 막 섞어서 조건을 막 뭐 붙인다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B를 매도한다 그러면 B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조건을 전부 만족시켜야 한다. A주택을 그냥 없다고 보고 B주택만 따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동거 부양을 위한 합가. 부모님이 60세가 넘어야 되는 요 조건이 있고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같이 들어가서 사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내에 매도를 해야 하고 A, B주택 아무거나 매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한 주택 양도시에 나머지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고 그냥 진행하면 되고요. 일반 주택과 농어촌 또는 문화재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농어촌 그 문화재 그 주택을 없는 것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했다고 할 때 장기 임대주택 또는 가정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다면 거주주택 매도시에 먼저 가지고 있었던 그 거주주택을 매도시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돼서 이제 비과세가 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 세법도 이렇게 해서 참 우여곡절 끝에 오늘 18번 18번째 영상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비과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세법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